자, 솔직히 좀 짜증나시죠? 나스닥은 어저께도 신고가를 썼어요. 미국 증시는 그렇게 좋다는데 비트코인만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주말 시작 동안은 잠시 쉬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주말에 매매를 하려다가 결국에 변동성이 한번 터질 때 손실을 보고 나오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자리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지만 결국에 제가 예상하는 흐름대로라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있죠. 자, 너무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개입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현재 추세는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든 것도 맞지만 1월 달의 고점과 2월 달의 저점에다가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그어 봤을 때에는 절반 되돌림 구간, 자, 정확하게 4월 중순부터 저항을 맞다가 지금 올라서고 있죠. 올라서고 있는데 아직 618 구간을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자, 사실 명분을 삼아가지고 나스닥 흐름이 좋으니까 같이 올라올 법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막 힘이 딸리는 모습. 자, 그 이유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죠. 자,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려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심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곧바로 올라가기보단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지금의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말 시장에는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현물보다도 다시 선물 시장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반등 과정에서도 단순 현물 매수만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파생시장 참여가 다시 강하게 살아나면서 나오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것, 이 미결제 약정,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선물 시장에 남아있는 포지션 규모인데 현재 증가 속도가 2026년 들어서 가장 크게, 가장 강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전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만들던 이 시기보다도 미결제 약정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펀딩 비율입니다. 자, 펀딩 비율이라는 건 보통 시장이 과열됐을 때 펀딩비가 강하게 플러스로 치우치게 되는데 최근까지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 말은 아직 시장 참여자들이 완전히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렇게 미쳐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즉 분위기는 살아나고 반등세도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의심이 같이 있는 상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조금씩 있는 상황.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서 비트코인이 6에서 8% 이 정도의 양봉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별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큰 자금은 바이낸스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미결제 약정의 대부분이 바이낸스가 차지하고 있고 게이트아이오, 바이비트 이런 대형 거래소들 또한 같이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결국 시장 전체에서는 다시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 올해 초처럼 일단 현금 들고 관망하자, 이렇게 막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다시 방향성을 노리고 포진을 잡기 시작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내용, 이게 중요합니다. 미결제 약정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건 시장 에너지가 강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말했을 때는 청산 물량도 같이 쌓이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포지션을 한쪽으로 너무 몰리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작은 변동에도 연쇄적인 청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이런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런 긴 꼬리가 달리는 이런 구간들이 청산이 많이 당하는 구조니까 이런 구간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 무조건 강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승 에너지는 살아나고 있지만 동시에 변동성 리스크도 같이 커지고 있다. 언제든지 쉽게 빠졌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밑에서 못 잡았다면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앞으로 중요한 건 가격이라는 이 자체적인 움직임보다는 증가한 미결제 약정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올라타는지 아니면 추세를 받쳐주는지
특정 구간에서 한번 크게 청산이 되면서 흔들림이 나오는지 이런 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확실히 뜨거워지고 있지만 하지만 뜨거워질수록 변동성도 같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그어놨던 이 선들을 보게 됐을 때에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 흐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라인대는 돌파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봉의 크기가 상당히 크죠. 이 음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음봉을 먹는 양봉 하나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밑에서 못 잡았다면 조금 길게 끌고 갈 타점에 올라왔다가 조정의 폭이 좀 크게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포지션 이렇게 83K나 85K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롱으로 좀 매매를 하면서 들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이렇게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관점은 여기서 기다리자. 자, 대신 여기서 딱 여기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면 매매를 해도 좋긴 하겠지만 제 관점은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정확하게 5월 9일 오늘입니다. 오늘 80.62K.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80.62K, 80.78K 이 수준 건드리면 그때부터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선을 돌파는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수급은 받으면서 수익은 낼 수가 있겠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죠. 시간 대비해서 여기서 지금 돌파를 보여주고 변동성이 나오면서 제가 예상하던 구간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에 이런 자리에서는 횡보를 보여주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 더 빠르게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5월 7일 자, 그저께죠. 그저께 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 수익 구간에서도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을 냈다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매매는 못하긴 했습니다. 자, 이 선들은 제가 5월 7일 전에 딱 이렇게 관점을 말씀을 드릴 때 그어놨던 선인데 결국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그 전부터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자, 오늘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수익을 좀 곧바로 챙기고 싶다. 또는 뭐 시간 대비해서 수익이 곧바로 나는 자리에서만 들어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요. 뭐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5월 달에 정말 변동성이 터질 때 수익 좀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지만 1월 달에 이 작년 1월이 아니라 작년 10월의 고점, 자, 이때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썼던 날이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그어드리면 이 고가 라인대입니다. 자, 120K를 돌파했던 그 지점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때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382 구간에서 이렇게 2월 달에 저점에 딱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이 선을 이렇게 내려볼까요? 지난번에 이 382 구간에서 이렇게 마주쳤던 그 폭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은 저는 크게 봅니다. 자, 물론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 93K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수익을 한번 챙길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이런 밑에서 잡으셨거나 정말 이런 75K 이 밑에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위에서 잡으셨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는 수익을 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자,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값은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트레이더들 그리고 기관들도 이걸 이용하면서 결국에 저항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을 크게 주거나 그런 걸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85.2K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이 딱 여기에 딱 존재하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 618 구간과 위로 살짝만 올라오면 10월 달부터 이어지던 작년부터 이어지던 이 382 구간에 마주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이 상승 추세도 돌파했고 그리고 이 618 구간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개미들이 꼬시는 이런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 돌파하는 순간 세력들은 이제 털어볼까 하면서 내리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고 있는 포지션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83.4K 이걸 돌파하는 순간에는 저는 포지션을 정리하고 숏관점을 잡던가 아니면 관망을 하다가 단기적인 포지션만 들고 갈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보는 구간이긴 하지만 83K야 85K 이거 찍으면 이렇게 오버슈팅은 나올 수가 있더라도 결국에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는 이 0.5 구간, 자, 크게 봤을 때 이 0.5 구간에 대해서 지지를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올라섰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기서 618 구간 찍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정석적입니다. 자, 물론 정석대로 흘러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더라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 이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0K 이 이상까지 바라보기 위해서. 근데 제 관점이 정말 틀렸다. 자, 이렇게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이 618 구간에서만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먹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도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가 있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이 구간은 올라타고 나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들어갈 만한 타점. 근데 이렇게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크게 밀린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밑에서 못 잡았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수익을 좀 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5월 7일 날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린 것처럼 제가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모두 제시를 해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예상하던 그 가격까지 올라온 건 맞더라도 이 의문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굳이 시간 써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까요? 자, 물론 이런 저점에서 잡았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수익은 낼 수가 있었겠지만 이때 새벽이었어요. 밤하고 새벽이었는데 굳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못했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겠네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물립니다. 차라리 이 의문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날 때 그때를 공략하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타점이 나온다면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항상 우리는 최고점을 예상하다가 최적점을 예상하다가 다 털리죠. 자, 괜히 세력들이 이런 꼬리를 달게끔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꼬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못했다면 특정 흐름을 보여줄 때 시간 대비해서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달러만 벌어도 만족하실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이 100불이 200불이 되고 300불이 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구독자분들께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5월 달에 정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곧바로 수익을 내고 싶다. 또는 5월 달에 계좌를 정말 빠르게 증식시키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